테슬라 보닛, 프렁크 PPF. 요즘은 PPF를 셀프로 시공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실제 보닛은 PPF 입문 부위로 많이 선택됩니다. 면적은 넓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굴곡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PPF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위도 바로 보닛입니다. 필름 한 장을 통째로 버리기도 하고 개를 제대로 빼지 못해 며칠 뒤 기포가 올라오기도 하고 모서리 마감이 떠버려 결국 다시 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순서만 알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모델 Y 보닛에 해당하는 프렁크를 기준으로 밑작업부터 필름 부착, 스퀴징, 커팅, 마감까지 실제 시공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초보자들이 왜 같은 부분에서 반복해서 실수하는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만약 PPF 전문 교육 과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바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보닛 PPF를 먼저 고민할까요? 스톤칩부터 스크래치까지 생각보다 많은 데미지가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 작은 흠집도 쉽게 보이죠. 또 보닛은 도색 이력이 있으면 중고차 거래 시 큰 사고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닛은 수리보다 예방의 개념으로 처음부터 보호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시공도 비교적 어렵지 않아 PPF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PF는 필름을 붙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밑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어차피 필름을 덮는데 세차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PPF는 도장면에 밀착되기 때문에 오염물, 철분, 유분기까지 그대로 필름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차가 아니라 밑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먼저 세차를 통해 오염물을 제거하고 철분 제거제와 클레이 작업으로 도장면에 박혀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특히 모서리와 끝 부분은 필름이 가장 쉽게 뜨는 구간이기 때문에 컴파운드와 탈지제를 이용해 더 꼼꼼하게 정리해줍니다. 보닛은 안쪽까지 필름을 말아넣기 때문에 안쪽 부분까지 깨끗하게 세척하고 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름이 준비되었다면 부착 전 마지막으로 유분기를 제거하는 탈지를 진행합니다. 조금 전 세차와 탈지를 모두 마쳤지만 실제 부착 직전에는 다시 한번 알코올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부위뿐만 아니라 필름이나 손이 닿는 주변까지도 함께 닦아줍니다.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작업 환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다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바닥이 젖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는데요. 셀프로 하신다면 이런 공간에서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바람은 불지 않는 실내에서 작업 가능한 공간이 좋습니다. 이제 필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PPF는 접착면을 보호하는 이면지와 필름 표면을 보호하는 투명 보호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투명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이때 필름 양쪽의 개를 충분히 분사하면 정전기로 인한 먼지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접착면 이면지를 제거합니다. 혼자 작업할 경우에는 필름을 미리 말아놓고 보닛의 개를 충분히 분사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휀더에 고정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필름을 펼친다는 느낌으로 이면지를 당기면 이면지가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보닛 위에 필름이 안착됩니다. 두 명이 작업한다면 필름과 보닛의 개를 충분히 분사한 뒤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겔이 충분해야 이물질 유입을 줄일 수 있고 필름 위치도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제품은 표면 보호 필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면지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제 손으로 큰 공기와 겔을 정리한 뒤 스퀴징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퀴징은 스퀴지라는 헤라로 필름 표면을 밀어 공기와 겔을 제거하면서 필름을 부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퀴징은 그냥 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을 해보면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제로 초보자분들은 힘을 주는 방법보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번 모델 Y 보닛처럼 비교적 평평한 구조는 중앙을 먼저 고정하고
사방으로 개를 밀어내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만약 굴곡이 많은 차량이라면 굴곡을 먼저 잡고 작업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비교적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퀴징은 한번 밀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반 정도 겹치게 이동하면서 작업합니다. 이렇게 해야 물기가 남지 않고 균일하게 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게 밀면 본드층이 눌리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일정한 압력입니다. 실제로 교육생 분들도 힘을 세게 주시는 분보다 일정하게 빠지지 않고 스퀴징을 하는 분들의 결과물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닛은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말아 넣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반커팅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깔끔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한 커팅이 필요합니다. 보닛을 기준으로 사방을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주세요. 안쪽으로 말아 넣을 부분이지만 라인이 깔끔하면 좋겠죠? 특히 모서리 부분은 너무 길어서도 안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됩니다. 도장면의 바깥쪽도 아니고 완전히 안쪽도 아닌 측면을 기준으로 라인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만으로 익히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교육에서도 반복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커팅이 끝났다면 마감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겔이 아닌 물을 사용합니다. 1cm 정도 남은 필름 부분을 힘을 주지 않고 들고 아래에서 위로 물을 분사해 남아있는 겔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충분한 물을 사용해서 헹궈주세요. 필름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말아 넣으며 안쪽으로 부착해줍니다. 앞유리와 가까운 보닛 부분은 보닛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부착하면 되고 나머지 세면은 보닛을 들어야 손으로 말아 넣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안에서 붙인다는 느낌보다 손을 보닛의 상단부에서부터 측면 모서리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연결해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쪽으로만 붙이게 된다면 도장면의 끝부분에서 겔과 공기가 갇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 마감 완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보닛 PPF 시공이 모두 완료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서 들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히팅건이나 드라이기로 열을 주면서 다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량에 따라 엠블럼을 다시 부착해야 한다면 PPF 표면에는 코팅층이 있어서 잘 부착되지 않습니다. 꼭 컴파운드로 코팅층을 제거하고 엠블럼을 부착해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설명만 들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부분에서 막힌다는 겁니다. PPF는 필름을 붙이는 기술보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업해보면 영상으로는 쉽게 보였던 과정도 막상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육도 단순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차량에 직접 시공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PPF를 처음 시작하는 분, 생활보호 PPF 작업만 하고 계신 분, 전체 PPF 시공까지 확장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위의 시공 방법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